안녕하세요. 캔들피규어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대공황이나 스태그플레이션, 리먼 사태 같은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 이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와 전망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전쟁이나 경제위기, 사회적인 큰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유수의 학자들이 이런 사건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와 전망, 그리고 그 사건이 현실화된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 건지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전망을 뒷받침할 만한 조짐들도 많았고요. 지금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잘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 당시를 실제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런 전망들을 못 받아들였겠죠. 유럽 전체에 그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가 펼쳐질 거라는 그런 전망을 누가 받아들일 거며, 그렇게 잘 사는 미국에서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배급받고 굶주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을 믿었겠습니까? 할 일 없는 학자들의 망상 취급을 했겠죠.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은 원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 쭉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 수준 안에서의 변화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큰 사건과 변화를 겪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 세상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믿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최소한 우리 사는 동안은 어떤 격변기가 없을까요? 사실 현재 시기의 문제지 경제의 찬바람은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비인데요. 당장 금융위기처럼 극단적인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성장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큰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미 저소득층부터 한 단계씩 올라오고 있고요. 단지 다양한 정책과 수단으로 상황을 미루고 덮고 있는 것뿐이고 우리들도 지금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을 포함한 서민의 입장에서 다가올 경제적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개념이나 경제 이론, 투자 관련 이런 얘기 말고 앞으로 우리 서민 경제에 당면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의 경제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지금의 경제 여건을 보면 가게나 기업 할 것 없이 부채 문제가 누적되고 있고 너무 많이 풀린 돈들이 물가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쟁까지 터졌는데 최근엔 중동 문제까지 노출되면서 지정학적 위기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미국이 돈줄을 조이는 공격적인 통화기축까지 지금 펼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은 사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새로운 국제 정세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불안할 정도로 파급력도 크고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죠. 네.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지금 전 세계가 미국처럼 통화긴축 기조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사회는 갈수록 돈이 고갈되는 사회를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입니다. 빡센 금리 인상기를 말하는 거죠. 맞는데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이 예전에 주기적으로 하던 그런 금리 인상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도 사실이고요. 좋습니다. 앞으로 돈이 고갈되는 사회, 돈이 귀해지는 사회로 생각해도 되겠죠? 네. 긴축이니 금리 인상이니 하는 표현도 하는데 저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돈이 귀해지고 고갈되는 사회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지금부터 길게 이어질 금리 인상은 기존의 단순한 금리 인상 이런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지난 20년 넘게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 시대와 이번에 이별을 의미하는 그런 금리 인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난 2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고착화된 저금리 패러다임에 기반해서 운영되던 사업 방식이나 정책, 그리고 자산 운영 패턴들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그런 것들이 크게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기는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지정학적 변수들이 터지면서 또 꼬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금리 시대로 서서히 바뀌게 되는 건데요. 당연히 기존에 돈 빌려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돈 빌려서 하는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서민들한테는 무슨 의미냐? 일자리가 귀해지고 일을 해도 돈을 벌기가 더 어려워지고 사업을 해도 예전만큼 돈이 안 벌리는, 그리고 같은 돈을 빌리는데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렇게 남의 돈을 빌려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돈이 고갈되는 사회는 돈이 귀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유리한 사회가 된다는 말이고,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사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하는 돈이 많다는 의미가 그냥 자산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돈이 많은 걸 돈이 많다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똑같은 10억짜리 집을 가졌다고 해도 10억 오롯이 자기 돈으로 가진 사람, 아니면 풀 대출 때려서 집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 개념에서 돈이 많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반인들이 앞으로 당면할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실제로 지금 서민 가게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이후로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고 빈곤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살아가기 힘든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평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 삶의 위기나 시련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넘어서 맹신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건 뭐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 서민 가게들이 마주할 삶은 벼랑 끝을 붙들고 버텨야 되는 그런 위태로운 삶이 도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서 그래서 내 삶과 내 가정을 흔드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불편한 것보다는 편하고 하고 싶은 걸 쫓아서 행동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의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마주할 사회는 갈수록 돈이 고갈되고 빚은 쌓여가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에서 삶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무엇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게 서민 중산층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매달 원리금이 15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해볼게요. 근데 제가 실업이 됐든 폐업을 해서 1년 정도 수입이 끊기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칠게요. 그럼 이 1년 동안 들어갈 원리금은 얼마가 되냐? 제가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쉰다고 해도 1,800만 원이라는 무조건 나가는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1,800만 원이 없으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금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이게 가격이 1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800만 원 때문에 보금자리가 날아가서 안정적인 제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실직했다 치고 실직에서 구직할 때까지 길어도 1년 정도면 되겠지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1년치 생활비 정도 여유 자금으로 얼마 빼놔야 되겠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내 집을 지키는데 필요한 자금이 1,800만 원이나 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소득도 일회성으로 많이 버는 것보다는 당장은 좀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업이 됐든 투자가 됐든 빚이라는 이 레버리지 비용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내줘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는 하나를 새로 얻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가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다른 느낌이네요. 어떤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건 사실 그렇게 절실한 느낌이 안 드는데요. 안 가지기로 마음을 먹으면 포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거라면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성장과 기회를 추구하냐 아니면 안정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얘기인데요. 예전처럼 성장과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놓고 하나를 포기하는 게 맞는 건데 앞으로의 삶은 안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한다고 하면 이미 내가 가진 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개념이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삶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안정이라는 게 거저 얻어지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레마 얘기인데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인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불편한 결과가 예상될 때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일각에선 지금 같은 이런 경제 여건을 두고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은 전혀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택지는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하루빨리 절제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택지는 한 개인데 당장 그게 하기 싫기 때문에 자꾸 선택을 미루고 무시하면서 나한테는 그런 위기가 안 오겠지 하고 상황을 그냥 넘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힘들더라도 그냥 지금 자발적으로 알아서 대비하고 준비하냐 아니면 나중에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선택의 시간이 오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참 경제 채널에서 듣기 힘든 말이 절제라는 말인데 근데 또 자본주의 사상 공부해보면 자본주의가 병들지 않고 잘 굴러가게 하는 핵심이 또 절제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내용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의 경우에는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을 해도 스스로 해야 하고 쓰러졌을 때도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는 건데요. 경제 충격으로 쓰러져도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서민 중산층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낙관적인 경제성장을 전망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방어적 자세를 가지고 안정을 우선시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